하늘을 땜질하다. 니와는 갑자기 깨어났다. 이 니와는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가운데 하나이다. 그녀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인류의 기원에 관한 신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니와는 갑자기 깨어났다. 그녀는 꿈을 꾸다 놀라 깨어난 듯 했다. 그러나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렷하게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은자는 생각에 무언가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느낌이 들었다. 산들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와 그녀의 길을 우주에 가득 퍼지게 했다. 그녀는 눈을 비볐다. 분홍빛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담록색 구름이 둥실 떠 있고 그 뒤편에는 별이 명멸하며 깜빡거렸다. 하늘과 진홍빛 구름 속에서 사방으로 광선을 쏘아대는 태양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황금공이 태고의 용암 속에 휩싸여 있는 듯 했다. 저쪽에는 쇠붙이같이 차갑고 하얀 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것이 지고 어느 것이 떠오르는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지상은 온통 실록이었다. 잎을 별로 가르지 않은 소나무와 잣나무도 각별히 부드러웠다. 큼지막한 도홍색과 청백색의 뭇꽃들은 눈앞에선 그래도 분명했지만 먼 곳에서는 알록달록한 아지랑이가 되어버렸다. 아, 이렇게 따분한 적이 없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통통하고 힘이 넘치는 팔을 뻗어 허공을 향해 기지개를 켰다. 그때 하늘이 빛을 잃고 기이한 영분홍빛으로 변하더니 잠시 그녀가 있는 곳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영분홍빛 천지 사이를 걸어 해변에 도착했다. 온몸의 곡선이 모두 연한 장밋빛 빛의 바다로 녹아들더니 몸 가운데가 순백색으로 짙게 변했다. 파도가 깜짝 놀란 듯 매우 질서있게 오르내렸다. 물보로가 그녀의 몸 위에 흩뿌려졌다. 순백의 그림자가 바닷물 속에서 요동을 치며 온몸이 사면팔방으로 흩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무심하게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물기 머금은 부드러운 진흙을 움켜쥐었다. 동시에 몇 번 문지르자 곧 자기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작은 것들이 양손에서 생겨났다. 그녀는 자기가 만든 것이란 걸 알았지만 이것들이 고구마처럼 원래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자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경이로움은 그녀를 기쁘게 했다. 일찍이 없었던 의욕과 유쾌함으로 그녀의 일을 계속했다. 흑흑 숨을 내쉬며 땀에 젖었어. 응아 그 작은 것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는 놀라 온몸의 털구멍에서 무언가가 날아 흩어지는 듯 했다. 그러자 지상은 우윳빛 안개로 뒤덮였다. 그녀가 진정하자 그것들도 입을 다물었다. 아콘. 작은 것 몇몇이 그녀에게 말을 했다. 귀여운 것들. 그녀는 그것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흙이 묻은 손가락으로 포동포동하고 하얀 얼굴들을 살짝 건드렸다. 우부 아하하. 그것들이 웃었다. 이것은 그녀가 천지간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웃었다. 그녀는 한편으로 그것들을 으르면서 계속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것들이 그녀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러다가 점점 멀리 가더니 말도 많아졌다. 그녀도 점점 알아들을 수 없게 되고 귓가에 와글 내는 소리가 가득 차더니 시끄러워 머리가 멍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윽한 희열 속에서 이미 지쳐버렸다. 숨을 거의 다 쉬고 땀도 다 흘려버렸다. 머리가 어지럽고 두 눈은 몽롱해졌으며 두 볼도 점점 열이 시작했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것을 느끼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손을 올려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만들었다. 결국 허리와 다리가 시큰거리며 아파오자 그녀는 일어났다. 반들반들한 높은 산에 기대에 위를 올려다 보니 하늘에는 물고기 비늘 모양의 흰 구름이 가득했다. 아래쪽은 시커먼 진녹색이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느꼈다. 초조한 마음에 손을 뻗어 잡히는 대로 잡아당겼다. 산 위에서 하늘까지 자라난 등나무가 한 그루 뽑혔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등나무 꽃이 이제 막 송이송이 피어 있었다. 그녀가 한번 휘두르자 등나무는 땅 위에 가로뉘었고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꽃잎이 천지 사방에 흩어졌다. 이어서 손을 흔들자 등나무가 진흙과 물속에서 뒤집혔다. 이와 동시에 물을 머금은 진흙이 튀어올라 땅에 떨어지자 그녀가 앞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작은 것들이 무수히 생겨나는데 대부분 멍청한 데다 노루대가리에 쥐눈을 하고 있는 역겨운 몰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저 재미있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에 장난기도 섞여 손을 휘둘렀다. 손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빨라졌다. 그 등나무는 마치 끓는 물에 데어서 상처 입은 뱀처럼 물과 진흙 투성이가 되어 땅 위에서 굴렀다. 진흙덩이가 폭우처럼 등나무에서 튕겨져 나와 땅 위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허공에서 응애응애 우러대는 작은 것들로 변해 땅 위에 가득 떨어져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그녀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으나 계속 휘둘렀다. 이제는 허리와 다리가 아플 뿐 아니라 양팔의 힘도 빠졌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려 머리는 높은 산에 기대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산봉우리에 뉘었다. 잠시 숨을 헐떡이고 나서는 한숨을 쉬고 두 눈을 감았다. 등나무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 역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축 늘어져 땅 위에 가로누웠다. 쿵!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에 니와는 깜짝 놀라 깨었다. 동시에 동남쪽으로 미끄러져 갔다. 그녀는 발을 뻗어 디뎌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디딜 수가 없었다. 황급히 손을 뻗어 산봉우리를 잡고서야 비로소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과 모래가 뒤에서 그녀의 머리와 몸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입안과 두 귀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 급히 머리를 숙였다. 지면이 끝없이 요동치는 게 보였다. 다행히 요동치는 것도 점점 진정이 되어갔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주저앉으며 손으로 이마와 물가의 물을 닦아내고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황은 분명치 않았다. 온통 폭포수같이 물이 흘렀다. 아마도 바다 속인 듯 했다. 여기저기서 뾰족한 파도가 일었다. 그녀는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평온해졌다. 큰 파도는 앞서의 산높이에 지나지 않았고 육지 곳곳이 울퉁불퉁한 석골 같았다. 그녀가 막 바다로 눈길을 돌리니 몇 개의 산이 흘러들어와 파도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산들이 자기 발과 부딪힐까봐 손을 뻗어 건져 올렸다. 그 산자락을 바라보니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오므려 산을 끌어당긴 뒤 자세히 보았다. 그것들 옆에서 토해낸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거미나 옥의 분말 같기도 했고 씹어서 잘게 부순 소나무, 잣나무 잎이나 어육이 한데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것들도 천천히 차례로 고개를 들었다. 니와가 눈을 크게 뜨고 이것들이 자기가 앞서 만들어낸 작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다만 기괴한 몰골에 이미 무언가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몇몇은 얼굴 하반부에 눈처럼 하얀 털이 나 있었다. 바닷물에 뾰족한 백약나무 잎이 엉겨 붙은 듯 했지만 그녀는 놀랍고도 두려운 마음에 소리쳤다. 마치 털 달린 벌레라도 만진 듯 소름이 끼쳤다. 상진님 살려주세요. 이 상진님은 도교에서 수련을 통해 득도한 사람을 진인이라 했는데 상진은 진인에 대한 존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진님 살려주세요. 얼굴 아래쪽에 흰털이 난 것이 고개를 쳐들고 구역질을 하면서 띄엄띄엄 말했다. 살려주세요. 신들은 선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군이 닥쳐 천지가 무너질 것을. 이제 요왕이도 상진님을 만나 보잘것없는 목숨을 구해주세요. 또한 선약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기이한 거동을 했다. 그녀는 망연자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뭐라고? 그들 중 수많은 것들이 입을 열었다. 하나같이 구역질을 해대며 상진님이라 외치면서 마찬가지로 기이한 거동을 해댔다. 그녀는 그들이 시끄럽게 구는 통에 짜증이 났다. 그리고 나무를 잡아당겨 공연한 화를 불러왔다고 후회했다. 그녀가 할 일 없이 사방을 둘러보니 커다란 거북대가 바다 위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뜻밖의 기쁨이었다. 즉시 그 산들을 거북 등에 올려놓으며 부탁했다. 좀 더 평온한 곳으로 태우고 가다오. 커다란 거북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때를 지어 멀리 가버렸다. 그런데 아까 너무 세게 당기는 바람에 얼굴에 흰털이 있는 것 하나가 산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지금 그것은 뒤쫓아가지도 못하고 헤엄치지도 못한 채 바닷가에 엎드려 자기 뺨을 때리고 있었다. 니와는 가엾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모른 척했다. 사실 그녀는 이런 일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시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흐르는 물은 적잖이 줄어들었고 곳곳에 널찍한 땅과 돌이 드러났다. 돌틈 사이로 많은 것들이 끼어 있었다. 어떤 것은 쭉 뻗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힐끗 보니
그중 하나가 눈을 허옇게 뜨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온몸을 수많은 쇠조각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은 무척 실망스럽고 두려워하는 듯 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녀가 물었다. 오호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셨도다. 그것은 처량하고 가련하게 말했다. 잔쉐가 무도하여 우리 군주에게 저항하였도다. 우리 군주는 친히 토벌에 나서 성 밖에서 싸우셨으나 하늘이 덕 있는 자를 돕지 않사 우리 군대는 도리어 패주하였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군궁과 잔시의 싸움에서 군궁이 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군주는 군궁을 말한다. 이 말과 뒤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 상서류의 고문투의 흉내를 낸 것이다.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모양입니다. 뭐라고? 그녀는 이제껏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다. 우리 군대는 도리어 패주하였고 우리 군주는 그 머리를 부저우산에 부딪히 있었도다. 그로 인해 천주가 부러지고 지유가 끊어졌으며 우리 군주 또한 붕어하셨도다. 오라, 이것은 실로. 됐다 됐어. 나는 너의 말뜻을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데 또 기쁜 듯 교만한 얼굴이 보였는데 역시 많은 쇠조각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녀는 그제야 이 작은 것들이 이렇듯 다양한 얼굴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조금 전과는 다른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을 들어보려 물었다.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강후이가 참으로 짐승 같은 마음으로 천자의 자리를 넘보았다. 우리 군주가 친히 토벌에 나서 성 밖에서 싸우셨으니 하늘이 덕 있는 자를 도우사 우리 군대가 공격하니 대적할 상대가 없어 강후이를 부저우산에서 죽였도다. 뭐라고? 그녀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됐다 됐어. 또 그 소리냐? 그녀는 화가 나서 금세 양볼이 귀미까지 빨개졌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살폈다. 간신히 쇠자국으로 감싸지 않은 것이 보였다. 벌거벗은 몸에 상처가 나 피를 흘리고 있었다. 허리에만 누더기를 둘렀는데 방금 쭉 뻗어버린 것의 허리에서 벗겨낸 누더기로 황망히 자기 허리를 묶은 것이었다. 하지만 안색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녀는 그가 쇠조각을 감싼 것들과 다른 종이라 약간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일이겠지요? 그는 고개를 약간 쳐들고 말했다. 방금 그 소동 말입니까? 전쟁인가?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스스로 추측했다. 전쟁이요? 그러나 그 역시 물었다. 니와는 순간 흠칫 놀라 얼굴을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한 가닥 커다란 균열이 나 있었다. 그것은 아주 깊고 넓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손톱으로 튕겨보았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아니라 깨진 그릇 같은 소리가 났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사방을 둘러본 뒤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머리카락의 물을 털어내고 어깨 위에 양갈래로 늘어놓았다. 정신을 차린 뒤 여기저기서 땔감으로서 갈대를 뽑았다. 그녀는 먼저 보수부터 하자고 작정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는 밤낮으로 갈대를 쌓아 올렸다. 갈대 더미가 높이져 갈수록 그녀는 야위어 갔다. 상황이 그전만 못했기 때문이었다. 올려다 보면 삐딱하게 기울어 갈라진 하늘에, 내려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땅에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땔감으로 쓸 갈대가 갈라진 틈에 이르자 이번에는 푸른 돌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하늘과 같은 색인 온전하게 파란 돌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땅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없었고 큰 산은 썩기가 아까웠다. 어떤 때는 번화한 곳으로 부스러기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냉소를 보내거나 욕짓거리를 하고 혹은 도로 빼앗거나 심지어 그녀의 손을 깨물기도 했다. 이에 그녀는 할 일 없이 흰 돌도 조금 섞었고 그걸로도 부족해 불그레하거나 희꾸무레한 것까지 주워 모았다. 나중에는 그럭저럭 갈라진 곳을 모두 메웠다. 이제 불을 붙여 녹히기만 하면 일이 끝나는 것인데 그녀는 눈이 어지러하고 귀가 울릴 정도로 피곤해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아, 이제껏 이렇게 무료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산 꼭대기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때 쿤눈산 위에 있는 원시름의 큰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 서쪽 하늘과는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서쪽을 한번 힐끗 보고는 거기서 불붙은 커다란 나무를 한 그루 가져다 갈대 더미에 불을 붙이려 막 손을 뻗었다. 그때 무언가 발가락을 찌르는 걸 느꼈다. 그녀가 내려다보니 예의 앞서 만든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무슨 청 같은 것을 주렁주렁 온몸에 걸치고
허리에는 10여 겹의 천을 유별나게 걸쳤으며 머리에는 뭔지 모를 것으로 싸매고 정수리에는 까맣고 작은 장방형의 널빤지를 쓰고 있었다. 손에도 무슨 물건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가락을 찌른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장방형의 널빤지를 쓰고 있는 것이 니와의 가랑이 사이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눈길을 주자 황망히 그 작은 조각을 받쳐 올렸다. 받아서 보니 아주 반들반들한 푸른 대나무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떡갈나무 잎의 반점보다 더 작은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두 줄 있었다. 그녀는 그 정교한 솜씨에 탐복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장방형의 널빤지를 쓴 것이 대나무 조각을 가리키며 청산유수로 암송했다. 벌거벗고 음탕하게 빠지면 덕을 잃고 예를 버리게 되며 법도를 어기게 되니 금수와 같은 행위라. 나라에는 정해진 법도가 있으니 이를 금하노라. 니와는 그 장방형의 널빤지를 노려보고는 자기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다고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것들과는 이야기를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손가는 대로 대나무 조각을 그것의 정수리 위 네모난 널빤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손을 거두어 불타고 있는 숲에서 커다란 나무 하나를 뽑아 갈대더미에 불을 붙이려 했다. 갑자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장난짓거리였다. 그녀는 다시 아래쪽을 힐끗 보았다. 네모난 널빤지 아래 작은 눈에 겨자씨보다 작은 눈물이 두 방울 맺혀 있는 게 보였다. 이것은 그녀가 앞서 들었던 응아 응아 하는 울음소리와 크게 달랐기에 이것 역시 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불을 붙였다. 한 곳만이 아니었다. 불길은 거세지 않았다. 갈대가 제대로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피지직 하는 소리가 났다. 아주 한참이 지났어야 무수한 화염이 혓바닥을 날렁거리며 오르락내리락 하며 위로 뻗어 올라갔다. 또 한참이 지나서 불꽃이 합쳐서 겹꽃이 되더니 다시 불기둥을 이루어 크게 빛을 내며 쿤눈산의 붉은 빛을 압도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자 불기둥은 선회하며 울부짖었다. 푸른 돌과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이 온통 붉게 물들더니 엿가락처럼 녹아 갈라진 틈에 흘러들어갔다. 마치 꺼지지 않는 번갯불 같았다. 바람과 불의 기세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져 날렸다. 땀이 폭포같이 흘러내리고 커다란 화염이 그녀의 몸을 발임해서 드러나게 해 우주 사이에 최후의 분홍빛이 나타나게 했다. 불기둥이 점차 상승하자 한 무더기의 잿더미만 남았다. 그녀는 하늘이 파란색이 되어서야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손가락 끝에 아직 우둘투둘한 게 느껴졌다.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해보리라. 그녀는 생각했다. 허리를 굽혀 갈대재를 움켜쥐고 한 움큼씩 땅 위에 큰 물속을 메웠다. 갈대재는 아직 식지 않아 물에 떨어지자마자 피식거리며 끓어올랐다. 잿물이 그녀의 온몸에 가득 뿌려졌다. 큰 바람이 그칠 줄 모르더니 재를 가져다 그녀를 온통 잿빛으로 뒤엎었다. 후,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핏빛으로 물든 구름 속에 사방으로 빛을 쏘아대는 태양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태고의 용암 속에 쌓여있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황금공 같았다. 저쪽에는 쇠붙이 같고 차갑고 하얀 달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지고 어느 것이 떠오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이때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해버린 그녀의 몸 껍데기가 그 사이에 엎어진 채 쓰러져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천지 사방에는 모든 것이 사멸한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3. 어느 몹시 추운 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거미군이 몰려온 것이다. 그들은 불빛과 연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늦게 도착했다. 그들 왼쪽에는 노란 도끼가 하나, 오른쪽에는 검은 도끼가 하나, 뒤에는 아주 거대하고 오래된 군기가 있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니와의 시신 옆까지 쳐들어갔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시신의 배 위에 진을 쳤다. 그곳이 지방질이 두터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선택은 영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 오직 자신들만이 니와의 적파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커다란 군기의 과두문자도 바꾸어 니와 씨의 창자라고 썼다. 니와 씨의 창자라고 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니와 씨의 창자에 관한 신화는 산해경 대왕서경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되어 있네. 서북해의 박 대왕의 모서리에 산이 있는데 쪼개져 있어서 이름을 부저우라고 한다.
10명의 신이 있는데 이름을 니와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와시의 창자라고 썼다. 해변가에 떨어진 늙은 도사도 무수하게 대를 이어갔다. 그가 임종할 때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 거북의 등에 업혀 바다로 나갔다는 중대한 소식을 제자에게 전했다. 제자는 다시 자신의 제자에게 전했다. 나중에 어느 방사가 진시황의 총애를 얻고자 이 사실을 아뢰었다. 진시황은 곧 방사를 시켜 찾아보게 했다. 방사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찾지 못했고 진시황은 결국 죽어버렸다. 한무제가 다시 찾아보게 하였으나 역시 그림자도 없었다. 아마 거대한 거북들은 니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어쩌다 고개를 끄덕인 거에 불과한 듯하다. 되는 대로 등에 싣고 조금 가다가 모두 흩어져 잠이 들어버리고 신선이 사는 산도 같이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산의 반토막도 본 사람이 없고 고작해야 야만인이 사는 섬 몇 개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게다. 1922년 11월. 이건 그냥 신화를 짧은 글로